안녕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길을 찾아주는 남자 문길남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일본 출장을 가끔 가면 딱 부러운 것이 3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동경 시내 지하철이 너무나 잘 돼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그 당시 1 호선 아마 2 호선 2 개만 있었죠. 근데 일본에 가면 그 노선이 많은 노선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동경 시내 방방곡곡 어느 곳 다 편리하게 다 다닐 수 있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경만 바다 위에 그 많이 설치된 고가도로, 그 위로 승용차, 버스, 각종 차들이 다니면서 정말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동경, 그 세계적인 동경, 그 토목 기술 정말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건설 전문가로서, 건설 기술자로서 정말 언제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 일본처럼 될 수 있을까? 정말 마음속에 부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빨리 발전해야 되겠다. 일본처럼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출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인들의 그 깨끗함 그리고 친절한 모습. 호텔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어디를 가든 일본인들은 모두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랬습니다. 화장실에 가든 건물 뒷골목에 가든 모두 친절하고, 건설하는 현장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깨끗하게 하는 그 일본인들의 철저함에 정말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지하철이 훨씬 더 일본의 동경 지하철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순환도 잘 되고요.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의 순환,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세계적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아마 서울처럼 버스와 지하철이 이렇게 순환되면서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저렴하게 하는 데는 아마 서울 같은 도시가 없을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두 번째, 동경만 위에 그 일본의 바다 위에 고가도로를 정말 부러웠지만 20-3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또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토목 기술도 정말 세계적입니다. 정말 20-30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깨끗함과 그 친절한 모습. 우리나라의 백화점이 강남 백화점 가 보십시오. 너무나 친절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세계의 3대 기적이라고. 첫째, 독일의 나인강의 기적. 둘째, 일본 동경망을 낸 기적. 셋째, 한국의 한강의 기적입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범 국가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거든요. 그 나라들은 강대국이 있죠. 강대국. 강대국이니까 전쟁에 패했지만 빨리 또 복구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잘 사는 나라였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 식민지로 있다가 6.25까지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 도시가 다 폐하지 않았습니까? 다 폐허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정말 제가 만들어지면 우리 국민성이 워낙 열심히 하는 국민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때 6.25 폐허 때 영국 기자가 쓴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비평을 했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렇듯이 국민 각자가 스스로 할 토대만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어떻게 되었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나 부실선거였나 아니면 투명한 선거였나 그거를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 흐름에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발전하는 흐름에 봤을 때 이번 선거가 정말로 부정이었나 부실이었나 아니면 투명선거였나 이거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성장하려고 해도 정말 잘못된 것들이 계속 잘못되면 그거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선택했는 것이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은 이 사람 뽑았는데 저 사람으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거를 진짜 우선적으로 먼저 잡아야지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선거만 공의롭고 투명하게 되면 자가 되든 우가 되든 어느 정당이 되든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잘못하면 국민이 다음에 그 정당을 뽑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정당은 또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자가 되었다 우가 되었다가 이러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한쪽에서 계속 속이고 이래가지고 한쪽으로 가보이죠.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선거가 부정선거인지 부실선거인지 투명선거인지 정확한 선거인지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국민들께 고하고 정말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나라가 발전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제는 정치인들이 물론 어느 정도 기준 법은 만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는 기업이 만들고 국민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려면 정말로 이번 선거가 어떻게든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오산에서 식품 공장을 지으면서 일본 기술자들이 왔습니다. 처음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한 15년 정도 전이니까 식품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 뭐 삼각김밥도 있고 뭐 샌드위치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해썹이 적용돼서 그 당시만 해도 해썹 시스템이 적용하는 데가 거진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적용되었죠. 그래 일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1년 동안 감내하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준공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도 일본에 다녀오고 했지만 일본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잘 지었고 대만의 다른 데 시스템보다 훨씬 더 잘 지었다라는 것이죠. 뭐 한국인의 기술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미국의 설계사들, 유명 건축가들이랑도 일했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공사한 프로젝트는 정말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당신네들 이렇게 잘 지을 수 있나. 정말 원더풀이다.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려고 하는 판만 깔아놓으면 뭐를 해도 최고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토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토대만 잘 만들어주면 국민들이 너무나 잘 만들고 그거를 또 이겨내고 그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 출발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선거만큼은 정확하게 가려서 앞으로 저희 나라가 정말로 세계적인 국가, 앞으로 세계 5대 부강한 국가가 되는데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